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 찾기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요. 12운성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해 볼게요. 12운성이란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천간의 상태, 천간 에너지의 강약을 이야기합니다. 포태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종류로는 장생부터 양까지 12개인데요.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과정, 생로병사의 과정을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부터 양까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절부터 묘까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이제 생육대록 4개씩 읽으시는 분도 있고 생육대 이렇게 3개씩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3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12운성 찾기 할 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생육대 이제 2글자지만 끝에 글자로만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대양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12운성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12운성의 시기별로 특징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앞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12운성이 이렇게 딱 찾아봤을 때 12운성이 나왔어요. 장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생은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생의 시기다. 이제 세운에서 장생의 시기가 와요. 그러면 네,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목욕의 시기가 왔어요. 목욕이에요. 그러면 인기가 많고 주목을 받겠네요. 하지만 네, 주색 잡기로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걸록이나 제왕의 시기, 특히 제왕의 시기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너무 좋으시겠죠.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단이나 독선에 빠지기 쉬우니까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자중하고 이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운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새해 시기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2운성으로 새해예요. 근데 이때 뭔가를 막 확장하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때는 보수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쇠퇴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의 시기에는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의 시기는 모든 게 정지되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네, 집중과 집착의 시기. 네, 이런 식이고 묘는 저장과 저축, 재물복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좀 돈이 좀 쌓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묘의 시기에는 안 좋은 게 육친의 사별이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의 시기는 모든 게 끊어지고 단절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예측하시고 하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는 이제 잉태하는 시기라서 뭔가 불안하고 네, 그런 시기인데 조그맣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의 시기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네,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상속이나 유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귀인들이 출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운성 외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화하고 토는 동일하게 분다 이런 뜻이고요. 병하고 무, 양은 양끼리 병하고 무를 같이 보고 정하고 기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인이다 그러면 걸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무인이다 그러면 장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를 보고서 찾아도 됩니다. 네, 12운성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12운성 순서를 3개씩 끊어서 외워야 돼요.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대양.
이걸 다 외웠으면 이제 먼저 양간의 12운성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운지법으로 찾는 거예요. 천간에 해당하는 지지를 록으로 해서 해당 지지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네. 먼저 갑오를 찾아볼게요. 갑이니까 인이겠죠. 인이 록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록이면 여기 록왕새부터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록, 왕새, 병사, 그래서 사가 됩니다. 음간은 반대로 돌리면 되세요. 두 번째는 계절로 찾기예요. 이거는 이제 내 전계절을 생욕대예요. 내 전계절은 생욕대고 내 본계절은 록왕새, 내 다음 계절은 병사묘, 내 반대 계절은 절태양이 위치를 해요. 그래서 내 본계절, 이제 만약에 목이라고 치면 내 본계절, 네, 본계절이고, 네, 이거는 록왕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시기, 록왕새가 내 본계절이 되고, 내가 잘 나가는 시기가 되기 전에는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목욕하고, 그래서 내 전계절이 생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병들고 죽고 하는 시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다음 계절은 병사묘가 위치를 해요. 그리고 내 잘 나가는 시기에 맞은편에는 모든 게 끊어지고 새로 잉태하고 자라는 시기인 절태양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기억을 해서 찾는 방법이에요. 자, 내 본계절, 내가 태어나는 계절, 본계절은 록왕새, 태어나는 계절 생욕대, 내 다음 계절은 병들고 쇠하는 병사묘, 병들고 죽어가고 무덤에 가는 병사묘, 내 반대 계절은 절태양.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암기법으로 내 전계절은 너 전생이 뭐니? 해서 생으로 시작돼요. 내 전계절은 생으로 시작돼서 생육대. 네. 그리고 내 본계절은 제일 잘 나가는 거. 본론이 뭐야? 본론. 네. 본록, 왕새로 시작되고 내 다음 계절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하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병으로 시작돼요. 병사묘. 그 다음에 내 반대 계절은 반절에서 절대양이 됩니다. 네. 갑오를 한번 찾아볼게요. 갑은 이제 봄이잖아요. 봄인데 오는 여름이에요. 그럼 다음 계절이네요. 다음 계절은 뭐라고 그랬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병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오는 가운데 있으니까 병사묘의 사가 되겠네요. 그죠? 병자를 찾아볼게요. 병은 여름이에요. 이 자리게 되겠죠. 자는 맞은편이네요. 맞은편은 뭐라고 했죠? 반절에서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절태양이 되는데 여기에 자는 태가 되겠죠. 그래서 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네, 12운성 찾기에서 음간의 12운성 찾아볼게요. 음간은 양간 먼저 찾고 그리고 양간과 짝을 이루는 음간을 대입하는 거예요. 양간을 먼저 쭉 찾았어요. 그러면 음간은 양간과 다 짝들이 있거든요. 이 짝이 누군지를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장생과 사는 왠지 태어나고 죽고 왠지 한 짝일 것 같죠. 그리고 걸록과 재앙도 왠지 한 짝일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좀 헷갈려요. 그렇죠. 목욕이나 병, 절대도 그렇고 묘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 봤어요. 이 묘양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김양 이양할 때 이 묘양이거든요. 이분은 고집이 엄청 세세요. 대가 세세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설정이에요. 자, 묘양은 대가 세서 여기 대가 세서 원래는 절대인데 강조하여서 절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태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해서 병이 들었어요. 묘양은 대가 세서 절대 목욕을 안 해서 병이 듦.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을유예요. 을은 봄이잖아요. 봄의 계절은 어딜까요? 여기죠. 네, 봄의 계절이에요. 유는 여기 있네요. 네, 반대쪽에 있네요. 반대쪽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반절. 그래서 절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절로 시작해서 절대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는 태가 되겠죠. 양간일 경우는 태가 되는데 네, 음간이니까 태의 짝꿍인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유는 12운성으로 절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12운성을 제대로 찾으려면 어떤 걸 외워야 될까요? 먼저 12운성의 이 순서, 생육대 3개씩 끊어서 로강세, 병사묘, 절대양, 시계 방향으로 순서를 외워두시고, 두 번째는 계절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내 본 계절을 중심으로, 네, 바로 앞전은 네, 전생, 네, 전생. 너 전생이 뭐였어? 그래서 전생에서 생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생육대, 이 순서가 생육대 이러고 되고, 본계절은 록으로 시작하니까 록왕세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가 잘 나갔어. 잘 나간 다음에 이제 늙고 병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정도 병인 향하여 병들었어요. 병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병사묘. 네. 그리고 내 반대 계절은 반절, 내 반대 계절은 반절. 만약에 여기일 경우는 반대 계절이 이쪽이겠죠. 그래서 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양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다 외우셨어요. 계절 위치를. 그러면 이제 양간과 음간도 외워야 되겠죠? 네, 묘양, 대가 센 묘양, 묘양은 대가 세서 절대, 목욕을 안해 병이 듬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럼 12운성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주 쓰는 12운성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비견은 무조건 걸록, 겁재는 제왕. 네, 어떤 게 걸록이고 어떤 게 제왕인지 헷갈리실 경우에는 비견, 기역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걸록이 되고 겁재, 지읒으로 끝나니까 제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는 이제 화토동법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성으로 찾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비견이니까 걸록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비견은 걸록이고 겁재는 제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번 볼까요? 갑인하면 비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걸록이 돼요. 갑묘는 제왕.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합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합 배웠잖아요. 해묘미는 목국을 이루고 인호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 신자주는 수국 이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이 각 그 삼합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생지, 왕지, 묘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은 목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해묘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해는 네, 첫 번째니까는 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갑해는 생지. 그러면 갑묘는 왕지가 되겠죠. 그래서 갑묘는 왕지. 그다음에 갑미는 묘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병화의 경우는 인호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병인이 나왔다, 병인이다 그러면 네, 인이 첫 번째니까 생지. 그 다음에 병오, 왕지. 그 다음에 술, 병술, 묘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12운성 보는 법, 우리 배웠죠? 봉법, 거법, 좌법, 인정법. 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먼저 봉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봉법의 봉은 만날 봉이에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이걸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과 각 지지와의 관계예요. 일간과 각 지지가 상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봉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이 12운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세력에서는 이 자리가 이제 봉법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갑과 해가 만나서 장생이 됐고 양이 됐고 절이 됐고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운이 어떤지 네. 초년, 청년, 중년, 노년 시기별로 운이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내 육친들의 상태가 어떤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분의 경우는 이제 청년기에 양이네요.
양은 특징이 어떻다고 했죠? 편안하고 안정되고 엄마 뱃속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 상소, 유산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년기에는 아주 좋겠네요. 편안하고 잘 지내겠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년기에 아이고 절이네요. 네,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오시겠죠. 힘든 시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님들이나 부모 형제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원국뿐만 아니라 운에서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운에서 2023년도에는 이분은 네, 겁재인데 제왕이시기네요. 그죠? 겁재가 이제 제왕이면 조금 겁재는 우리가 보통 뭐 경쟁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시기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특징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법이에요. 거법은 각 주의 간지와의 관계예요. 전간과 지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요. 만세력에서는 가로 안에 있는 게 거법이에요. 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법의 거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지지한테 너 거기 밑에 있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 천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지금 상관인데 네, 태의 상태네요. 그러면은 십성적으로 어떤지 육신적으로 어떤지를 유추할 수 있고요. 태의 상태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상관이 이제 불안한 상태네요. 그리고 여기는 편관은 이제 쇠의 상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없는 글자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편에 볼 건데, 끌어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종법이라고 해요. 끌어와서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지장간에서 볼 수 있고, 지장간에서 보는 거는 이제 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은 좌법인데요. 좌법의 좌자는 앉을 좌자예요. 그래서 이 지지의 지장간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 지지와 지장간들의 관계. 둘 다 지읒으로 시작하고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의 경우 보시면은 해는 이제 무갑임이 지장간이잖아요. 그럼 무와 해의 관계, 갑과 해의 관계, 임과 해의 관계 이렇게 지장간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일지 위주로 보고 일주의 특성을 이해할 때 봐요. 그래서 갑신일주다 할 경우에는 이제 갑신일주 보시면은 이제 무와 신과 관계를 보겠죠. 그 다음에 임과 신과의 관계, 경과 신과의 관계. 그래서 무와 신과의 관계는 병이고 임과 신과의 관계는 장생. 그 다음에 네, 경신은 걸로 이런 네, 12운성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일주의 특성, 편제는 이제 병에 놓여져 있고 편의는 장생에 놓여져 있고 편관은 걸록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인종법이에요. 인종법은 없는 글자를 끌어와서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 천간에 없는 글자를 있는 것처럼 끌어와요. 지금 보시면 이 사주원국에서 천간에 없는 글자가 토가 없죠. 토하고 수가 없는데 토가 없어서 무토를 끌어와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년에 재물운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무토를 끌어왔더니 무토를 무와 자와 12운성을 딱 봤더니 태예요. 그러면 이분은 태가 네, 불안하고 네, 그렇죠. 12운성으로 태니까 내년에는 재물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제가 공부는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공부는 임수니까 임수를 있는 것처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죠. 그 임하고 자를 딱 대입을 해보니까 제왕이네요. 그러면 내 공부는 아주 왕성한 시기고 잘 되겠네요. 공부운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없는 글자, 천간에 없는 글자를 이렇게 끌어와서 대입하는 걸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간혹가다 이제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에
없는 글자를 끌어와서 인종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12운성에 대해서 두 개의 강좌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되게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2운성 자체가 이제 12운성을 인정하지는 않는 학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